수요일 10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키에라의 수요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마침 또 윤하님께서 이 곡을 리메이크해 주셨다고 해서 이 가사를 오랜만에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의 하루의 염라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윤하님의 앨범 소개를 같이 보면 윤하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신보지만 취향이 낸 앨범이다. 서브 캐릭터 1이라는 앨범을 내셨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관계를 이야기하는 염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곡은 작사, 작곡을 다 앰프스타일님, 예은수라는 이름을 쓰셨죠. 본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은수 앰프스타일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곡이라 최대한 맥락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송폼을 먼저 살펴보면 벌스 1, 프리코러스, 코러스, 포스트 이게 이제 2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고요. 브리지 다음에 코러스, 포스트 코러스인데 이제 코러스가 리프레이즈된 코러스의 가사가 바뀐 그런 곡입니다. 이렇게 코러스 3에서 가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서사가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상황일 때, 기승전결이 있는 상황일 때나 아니면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코러스 3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추가해서 나오곤 하죠. 이 염라라는 곡, 이게 염라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라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카르마예요. 카르마. 염라라는 게 우리가 염라대왕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과 나쁜 일 이거를 이제 균형, 무게추에 올려놓고 뭘 더 잘했냐 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염라대왕의 일인데 또 카르마라고 하면은 업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일, 나쁜 일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다 업보긴 하죠.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것 그리고 염라라고 지어진 이 이름 속에서 되게 불교적인 이미 이름이 되게 불교적인 느낌이지만 또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불교는 아니지만 어릴 때 배웠던 한국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이렇게 한 줄씩 읽으려니까. 그리고 이게 이 염라라는 노래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뮤비로만 봐도 그렇고 이게 이 나라는 개인의 양면을 다루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별을 하고 완전히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해석이 열려있는 작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누군가와의 이별, 상실 이것을 주제로 이것을 좀 포커스를 삼아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좀 닫아놓지 않으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벌스 1 볼게요. 바라봤을 뿐인 얼굴 떠오르지 않나요? 네. 바라봤을 뿐인 얼굴 떠오르지 않나요? 질문을 했어요. 네. 자, 바라봤을 뿐인 얼굴. 어떤 얼굴이 있는데 내가 바라보기만 했던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라고 답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꺼림칙한 건 나인데 왜 꺼림칙할까요? 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뭔가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이 꺼림칙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신경 쓰이잖아요. 희미해져 가는 게.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게. 뭐가 신경 쓰이냐? 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소실되어 가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꺼림칙하다. 그래서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이제 상실의 과정이 아마 길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망설임은 항상 내 편. 물어볼 수조차 없죠. 대체 어디로들 가는 건지 몰라. 망설임이라는 것은 항상 내 편이래요. 그럼 이 화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설임이라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막 가자! 막 추진력이 있고 그냥 막 갚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망설이는 분인 거예요. 좀 기다리고 좀 망설이고 이런 분인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망설여지니까. 어떤 걸 물어보고 싶었냐? 대체 어디로들 가는 거예요? 대체 어디로들 가는 건지 몰라. 가고 있대요. 인생 마지막에 숨을 든 채로 몸을 던져버리잖아. 아, 이거를 이렇게 그냥 댕강 이렇게 놓고만 보면 마지막에 숨을 든 채로 몸을 던져버리잖아. 이러면 이제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는데 조금 더 이별이나 상실에 가깝게 풀어보자면 우리 모두는 이제 딱 한 번의 숨을 가지고 있죠. 우린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이 숨이란 것은 하나, 1인 1개. 한 사람한테 하나만 부여돼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숨을 든 채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몸을 던져버리잖아. 조금 나를 아끼지 않고 약간 불사른다? 이렇게 불살라버리잖아. 이런 관계라는 것에 뛰어들어 버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의 하나뿐인 이 생명에, 이 하나뿐인 생애에 대체 어디로들 가는 건지 몰라. 몸을 이렇게 슝 던져버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게 해석하거나 좀 슬프게 해석하거나 좀 어둡게 해석하려면 한없이 어두워질 수 있는 곡인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좀 이별, 상실을 바탕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리코러스. 색바른 기록 위에 눈물 닿아도 색바른 기록이라고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 일기장이 생각나요. 일기장인데 이제 색이 바른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 빛을 받으면 광분해가 되잖아요. 흰색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그 누렇게 변한 종이는 희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색바른 기록 위에 눈물이 닿는데요. 그래서 이 일기장 같은 이런 기록, 뭐 일기장일 수도 있고 사실 사진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빛은 돌아오지 않아. 이 빛이 그 상실한 대상, 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 행복했던 시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울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구겨진 기억만을 안고 살고 싶다면 누구에게 말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겨진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이 구겨졌어요. 펴져 있지 않죠? 저는 이게 그 색바른 기록이라는 그 오브제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빤빤하게 펴져 있던 종이도 이렇게 손이 닿고 하면 이렇게 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닿은 기억, 나의 추억들만을 안고 살고 싶다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 상실을 겪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기억만을 안고 살고 싶다면 누구에게 말해야만 해? 대체 이 나의 상실감을 대체 누구한테 이걸 말해야 해? 누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 누가 나를 이 행복했던 기억 속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거야? 분노하거나 좀 혼잣말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였어요. 대체 누구한테 말해야만 해? 이렇게. 이러고 나면 이제 코러스로 넘어갑니다. 코러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바라고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 가장 바라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놨냐면 마음의 저편에 두고 온 나인데 여기가 내 마음이라고 치면 여기 바람이랑 두려움 이 친구들을 이 마음 한쪽에 엄청 조그맣게 작게 지금 잘못 줄였는데 이렇게 작게 마음의 저편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두고 온 나인데 어느새 손에 쥐어진대요. 분명 난 이걸 내가 숨기고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바램, 여기 두려움 이렇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아미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미타는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 그 아미타입니다. 무한한 빛과 수명을 상징하는 이제 부처예요. 그래서 이 부처에게 저는 약간 아미타, 오 마이 갓 이거를 약간 부처님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난 분명히 바램과 두려움을 마음 저편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지금 이 두려움과 바램을 손 앞에 마주하고 있을까요? 거짓말처럼 오 마이 갓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가 약간 단말마의 비명같이 저는 좀 들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포스코러스에서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전 이게 뭔가 약간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램과 두려움 알겠습니다. 나예요, 나예요. 뭔가 이거는 인정하는 느낌이죠. 그래요. 이 바램과 두려움들이 다 내가 가진 거예요. 나예요. 바라지 않는 거라도 좋아. 라고 하는데 지금 바램과 두려움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바라지 않는 것이라도 좋아. 그럼 이제 두려움만 남죠?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나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되고 두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아까 바램을 이제 바라지 않는 거라도 좋아. 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두려움만 남았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두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은 바램이에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하던,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이 바램이라는 것을 내려놓자. 바라지 않는 것이라도 좋아. 지금 마음에서 가장 짐이 됐던 걸 하나 덜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죠.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위로하는 그 소리. 괜찮을 거라고 위로를 하는 소리래요. 아, 그래. 괜찮을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거짓말. 뻔한 엔딩 그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이렇게 그래 두려움만 남았지.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엔딩은 항상 뻔하거든. 엔딩은 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타임라인 저 아득히 아래 쌓여버리겠지.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면 그 시간대잖아요. 시간대의 저 밑에 쌓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구겨진 기억과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같은 것들이 다 타임라인 밑에 결국에는 이제 가라앉아서 쌓여버린다. 왜냐하면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연속적이잖아요. 계속 쌓이고 있죠. 이 순간에도 타임라인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상실한 누군가의 기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 저 아득히 아래 쌓여버리겠지. 두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네, 두려워도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 두려움이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타임라인 저 아득히 아래 계속 쌓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이 두려움은 결국 쌓여만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타임라인 아래 쌓여서 또 잊혀질까 봐 이 잊혀질 것을 걱정하는 잊혀짐조차 두려워하는 저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벌스 2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으로 지은 표정 귀엽다고 해줘요. 네? 근데 이 네의 주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과거 회상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귀엽다고 해줘.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뭐 네일 수도 있고 네? 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거짓말 하는 건 난데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귀여운 표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상대방에게 그런 표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건 난데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회자 정리인가요? 회자 정리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한자를 쓸 수 있을까요? 회자 이것도 사실 불교 용어죠. 모일회, 놈자, 정할정, 떠날 이자. 그래서 모인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은 결국엔 떠나게 된다. 결국에는 이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것이 회자 정리라는 것인가요?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게 당신이 먼저 다가왔던 건데 그쪽이 먼저 다가왔지만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걸 보니 아 이것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떠나는 것. 아 이것은 회자 정리라는 것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신감은 항상 독차지. 지금은 1절에서는 망설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내가 망설이는 사람. 근데 어떤 감정을 또 느끼냐면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또 느껴요. 당신이 먼저 다가왔는데 지금 회자 정리하시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칠흑 같은 관계의 색. 이 관계의 색깔이 칠흑 같대요. 어두컴컴한 거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만큼 어두컴컴한 우리 관계의 색. 대체 언제 그렇게 발라둔지 몰라? 전 이 표현이 좋았어요. 이 칠흑
칠흑이라는 게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캔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캔버스에 이제 칠흑 같은 색이 발려진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 관계라는 하얀 캔버스에 언제 이런 칠흑 같은 색이 발려졌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눈을 감고 다니잖아. 칠흑 같은 어둠이란 얘기를 하죠. 눈을 감으면 까매져요. 시각적인 침상이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인생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눈을 감고 다니잖아. 마치 더 이상 내가 눈 앞에 볼 것이 없다는 듯이, 더 이상 내 눈 앞에 필요한 게 없다는 듯이 눈을 감고 다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해 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더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관계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 눈을 감고 다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관계도처럼 줄이 그어져 있어. 너와 나 어느 사이에. 그래서 관계도라 그러면 우리 막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막 남주, 여주 이렇게 막 관계도로 묶였죠. 나 여주의 아빠, 막 여주의 엄마 이런 식으로 관계도처럼 줄이 그어져 있대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너와 나는 이렇게 한 몸이었다는 뜻 같아요. 너와 나는 이렇게 하나였는데 어느샌가 이제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줄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도 이제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뭐 이별한 사이라든지 전 X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줄이 그어져 있다고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뒤틀린 추억만을 공유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말해야만 해? 왜 뒤틀린 추억일까요? 지금 2절에서 과거를 회상한 씬을 보면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나 항상 배신감을 느꼈어. 독차지했어. 그래서 이런 좀 상처 가득한 이런 뒤틀린 추억, 이것만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거라도 당신과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상이 이제 나에겐 없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과 뒤틀린 추억도 나누고 싶은데 그것도 나눌 수가 없네. 나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아미타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코러스랑 포스트 코러스에서는 또 같은 얘기를 하고 브릿지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써 연기를 해도 가면을 쓰고 하면 어떡해? 애써 연기를 해도 가면을 쓰고 하면 어떡해? 연기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가면을 쓰고 하면 어떡해? 그 연기마저도 진실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중의 느낌이 들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나 자신이 아닌 건데 그걸 가면으로 가려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연기, 가면, 연기. 그래서 더블 연기를 하고 있다. 정론이지만 해답으로선 오답인 거네. 어려운 말이죠. 정론이라고 하면 어떤 합당한 방법, 합당한 이것이 이치에 맞다, 이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이 합당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정론이죠. 이 학계에서는 지금 그것이 정론이다, 정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답은 뭐예요? 조금 정답이 아니죠.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라 그걸 찾아가는 약간 방법론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정설일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계속 이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고 하는 말 같아요. 애써 괜찮은 척 해도 이 괜찮은 마음에 가린 채 한 번 더 괜찮은 척 하면 그거 어떡해?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좀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한치 틀림없이 어긋난 관음, 관심, 관용, 관세음 얘기를 하는데 관음은 나의 오지랖, 관심, 누군가를 향한 마음, 관용, 누군가에게 용서를, 자비를 베푸는 마음, 관세음,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나미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살님이죠. 관세음은 세상의 그 고통,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고통을 굽어살피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관음, 관심, 관용, 관세음 한치 틀림없이 어긋난 이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너와 나의 추종자가 숨을 손에 품고 귀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승이 있는데 불은 부처, 법은 가르침, 승은 자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보라고 부릅니다. 산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깨우치겠다는 것이 이제 귀의인데, 너와 나의 추종자가 숨을 손에 품고 귀의를. 아까는 손에 뭐가 있었냐면 그 가장 바라고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숨을 손에 품고 귀의를 하겠대요.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바람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나의 숨, 나의 생명을 이제 품고 귀의를 한다. 너와 나의 추종자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너와 내가 실제 하는 너와 나가 아니라 바람과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 바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 추종자가 이거 대신 숨을 손에 품고 귀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읽혔습니다. 너와 나의 추종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브릿지. 제가 이제까지 정말 많은 가사를 읽어봤는데, 물론 유튜브에 올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걔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엠프스타일님이 계셨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 아쉬운 마음입니다. 코러스 3를 마지막으로 보면, 잃어버린 꿈에 미련은 없는 거야. 가장 바라고 가장 두려운 거. 잃어버린 꿈은 너를 다시 만나는 거겠죠. 재회겠죠. 미련은 없는 거야. 지금 코러스 3에서는 이제 기승전결을 확장시키고 있죠. 1절에서는 상실한 사람을 다뤘다면 2절에서는 그 회상을 했고, 마지막 코러스에서 이 상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하지만 사랑했었지만,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겠죠. 사랑했었지만 사랑받은 기억은 거짓말처럼 아미타. 이 사랑받은 기억은 거짓말처럼 계속 저는 남는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타임라인 아래 계속 쌓이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사랑받은 기억은 거짓말처럼 지워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러스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임라인 저 아득히 쌓여버리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이에요. 곡 자체도 너무 좋지만 이 메시지가 되게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읽으면서 그 심판을 받는 장면도 저는 떠올랐거든요. 염라대왕님한테 막 바라만 봤을 뿐인 얼굴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염라대왕님이 질문했어요. 근데 네 라고 하면서 뭔가 대답을 하는 느낌? 꺼림칙한 상황, 꺼림칙해요. 저도 신경 쓰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항변을 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고, 이제 나의 과거, 나의 다른 모습, 나의 또 다른 자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곡을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좋아하고 더 아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느낀 대로 해석을 한 것인데, 이 곡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거나 뭐 조금 더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오늘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나님의 목소리로 또 이제 새로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색다르네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곡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아직 뭐 다른 날에 보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바로 목요일 3월 19일에 제 신곡 뉴 에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